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른 지수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하이브, 하나솔루션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11포인트 오른 2670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한 주 동안에 1.2%가 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금요일에 강보합으로 마감된 891포인트지만요, 한 주 동안에는 2% 넘는 상승 흐름이에요. 자, 국내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요, 한 주 동안의 상승 흐름이 있죠. 일본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1.2% 상승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3.6%의 오름세로 마감이 된 반면에요. 자, 대만과 중국 증시는 금요일에 휴장이었지만은 한 주 동안에 1.7%, 그리고 중국 증시는 2% 넘는 상승 흐름이었네요. 자, 하지만은 이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는 하락세죠. 다우 지수가 1% 넘는 하락세를 보면서 한 주 동안에 0.9% 약세 마감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낙폭이 더 심화된 2.4% 주말에 하락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0.9% 약세 마감. 자, 하지만 그 전주에 6% 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낙폭에 따른 반등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 그렇죠? 물가 지수가 조금 두 달 연속 하락이죠. 또 중국 지역 봉쇄 해제 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된 영향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올해 내내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될 거다. 특히 이 6월 이번 달 들어서 양적 긴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자, 미국 연준이 그동안에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서 채권을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것이 한 9조 달러 됐죠. 자, 그것이 이제는 이 돈을 시중에 있는 것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동안에 채권을 사들였던 부분을 이제 매각을 해요. 그래서 8월 달까지는 한 425억 달러씩,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끌어들이고 또 9월서부터는 950억 달러씩,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시작됐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양적 긴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지 않나, 아직 본격적으로 둔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둔화될 가능성을 지금 많이 우려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을요, 금융 장세,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는 장세죠. 돈을 많이 푸니까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좋아지고, 지금 이제 반대로 이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를 하는 거죠. 역금융 장세, 그리고 역실적 장세가 일반적으로 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아직 기업들이 크게 나빠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착륙, 그러니까 이 완만하게 실적이 좀 경기가 나빠지느냐, 아니면은 가빠르게 나빠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변동사항이 나오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아마 내년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낙폭에 따른 반등 국면이 좀 더 나오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장중이라든지 아니면 일별이라든지 그러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낙폭 한 2, 3일 빠진 종목을 사서 하루 이틀 짧게 지금 치고 다니는 장이 맞지 않나.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지표, 지금도 보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2.98이에요. 3%가 넘어가면은 시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이 되고, 또 유가도 지금 이 서부 택상 원유 같은 경우가 배럴당 118달러죠. 이것이 지난번에 130달러까지 갔다가 100달러 미만까지 빠졌다가 다시 118. 시장은 아직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 부분은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단순히 약세장에 따른 의미 있는 반등이 한 번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자, 보면요, 국내 증시에도 보면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등 악재를 반영하며
또한요 저점을 확인하는 지금 과정 중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에 갇힌 박스권 장세가 오면서 대형주보다는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가 올 수 있다. 최근에 우리 이제 관심 종목에 봐도 액트로라든지 태고사이언스, 뭐 대성 엘테, MLS,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 미만에 있는 주가들이 그렇죠. 뭐 거의 상한가 가든지 상한가 수준 20%가 훨씬 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 그러니까 제가 몇 개 종목 안다는 중에서도 이 정도면은 아마 그 외 종목에도 지금 이러한 20% 넘는 10,000원짜리 미만 종목들이 많아요. 화려한 종목 장세인데 지금은 아직은 종목군들이요 조금 그동안 모르달고 한 10,000원짜리 미만인데 조금 지나면은 조금 우량한 회사로 그렇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도 이런 화려한 개별 장세가 아마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다 해서 좀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당분간 이용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조금 긴 흐름으로 뭐 연말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길게 내다 보면은 약세장 속에 좀 의미 있는 반등과 종합지수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2,830 내지 2,950까지 그러니까 뭐 우크라 사태가 조금 해결 평화 협정을 맺는다든지 그러면 좀 더 높아서 뭐 2,950까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아마 의미 있는 반등은 나온다서 현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더 하락 위험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더 나온다면 뭐 2,400, 500 얘기하는데 그렇게 간다 해도 그렇죠? 오히려 올라가는 그 부분, 이 리턴 부분이 수익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크게 본 종목은 굳이 여기서 손실을 확정을 지을 필요는 없다. 물론요,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지금 낙폭 대비 30% 조금 일반적으로 좀 올론 저간 종목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 20% 정도 줄여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만원 전후. 근데 뭐 여기서 조금 다음 주에도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죠? 뭐 30%에서 절반 정도 우리가 현대 기아차 현대 글로비스 봐도 그렇죠? 한번 바닥 대비해서 일방 정도 올라오면은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흐름이 시장이 뭐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쉬는 모습이 나온다서 손실 크게 뭐 30% 뭐 이렇게 뭐 20% 크게 손해 본 종목 굳이 따라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죠? 최근에 주가가 크게 회복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서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한 종목군들은 조금 반등을 강하게 줄 때마다 일부 물량을 축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을 조금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수급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죠. 지난 5월 달에 개인들이 누적적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다. 올해 처음이라 그래요. 자, 요 부분인데요. 이것이 5월 1일서부터 31일까지 개인들이 한 1조 원 매도하고 개인들이 1,200억 코스피 시장 쪽의 매수 기간이 한 6,600억 정도. 그러니까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짧게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만 봐도요. 개인들이 8,200억,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그리고 기간이 한 5조 죄송합니다. 5,900억 정도 매도했는데, 물론 여기 이제 개인들 매수에, 죄송합니다. 외국인들 매수에 5월 31일 날 한 1조 원 순매수,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를 했다. 그죠?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을 보유 지분도 가장 좀 낮은 단계, 한 10몇 년 만에 가장 낮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이번 주에 6월 9일이죠. 두 번째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예요. 지금 현재 선물 미결제를 보면은 26만 한 8천 계약 있죠. 6월물이. 그리고 좀 9월물이 2만 7천 계약 정도 지난 금요일 날 증가를 했고 베이시스는 0.39죠.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한번 수급을 볼까요? 그러니까는 6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는 3월 11일, 그러니까 3월 두 번째 목요일이 끝난 금요일서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누적적으로 수급상을 보면 개인들이 한 1,6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들 매도가 많네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베팅을 많이 했네요. 한 2조 6,900억 그렇죠? 그리고 그 물량 기관들이 2조 6,7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데 5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5월 12일만 기준으로 잡는다면 개인들이 5,600억 그러니까 최근
5월 12일, 그러니까 5월 12일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연중 최저점을 찍었던 2546포인트를 찍었던 그날입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서부터 지수가 지금 2670까지 한 100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때부터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 1조 3천억 정도 선물시장 쪽 매수하고 기간이 한 7,500억 정도 좀 매도를 보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6월물 선물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됐지만은 지난 5월 12일 이후서부터 외국인들이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 긍정적이고 또 베이시스도 지금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 선물옵션 만기에 따른 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아까 말한 대로 또 3월 10날 아까 보면은 이제 3월물 만기가 됐던 3월 10날 종합지수가 2680이에요. 지금 2670이니까 거의 지수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어떠한 뭐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서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은 크게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철저하게 짧게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특히 개별 종목 위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크게 손해본 종목들은 저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또 그렇게 접근한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종합지수 차트를 볼까요? 이것이 이제 이 코스피 지수인데 아까 말씀대로 61선과 120선 갇힌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61선이 얼마입니까? 61선이 한 2675고 지금 현재 그 수준대고 21선이 2623 그죠? 그리고 121선이 2760 그러니까 요 안에 갇힌 2600과 그죠? 2700 뭐 한 50 정도 갇힌 그러한 모습세가 당분간 나와서 2, 3일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 사면은 또 대밀리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 오히려 2, 3일 밀릴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특징주인데요. 최근의 장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램 가격이 좀 하락이 좀 나온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조금 정체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주가가 묶여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대부분이 묶여 있고 차별화 뭐 한두 종목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는데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삼성전기라든지 네페스 작년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더 좋아진다 그러죠.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는 크게 빠졌다. 그러니까 내가 좀 중장기로 투자를 하시는 분과 가격대 보고 매수를 하시는 사람들은 그렇죠? 삼성전기 지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어서 중장기 관점으로는 우리가 분할로 하고 뭐 네페스는 1분기까지는 계속 적재였죠. 그래서 올해인데 전체적으로는 3년 만에 흑자 전환 전망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보면은 그렇죠? 지난 2월서부터 지금 6월 초순까지 한 넉 달 가까이 그죠? 박스권의 의미를 지는데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우리가 뭐 이제 소재주 먼저 이제 부품주들이 크게 갖고 그다음에 소재주 지금 소재주는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뭐 한솔 케미칼인지 솔브레 ENF 테크놀리 아직도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후공정 쪽으로 그죠? 네페스라든지 SF 반도체, 뭐 하나 마이크론, 이러한 종목군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좀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 지금 시장의 소외를 받고 있지만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기, 이 IT 섹터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에서는 오히려 후공적 쪽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크게 그러니까 반도체 IT 섹터 쪽이 지금 소외를 받는데 그만큼 또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죠.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소 관련 종목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러시아산 원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유럽에서 받지 않겠다, 공급받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유럽 쪽이라든지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수혜로, 그죠? 뭐 하나솔루션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30%, OCI도 그렇죠. 태양광 쪽. 그리고 풍력 쪽, 상강 LNT라든지 CS인데도 1분기 실적 부진으로 나오면서 크게 빠졌다가 최근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죠. 상당히 힘이 좋은 그런 모습. 두산포스에서는 최근에 또 수소 관련주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바닥권에서도. 근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 뭐 태양광 쪽 하나솔루션에 좀 크게 손실을 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4만원 전후로 해서 한 20% 정도 줄이지 않는데 요번 주에도 좀 더 상승세가 나와서 뭐 4만원 뭐 초중반대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저는 좀 더 줄여서 한 절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한 4만 5천 원 정도 수준, 4만에서 4만 5천 원 사이까지 또 올라온다 그러면은 한 또 50% 정도, 그죠? 여기까지 조금 줄여주는. 그래서 현금을 조금 확보해. 왜냐면 시장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신고가 나고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아직도 하락장의 하나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현금을 확보 못하고 좀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그죠? 조금 줄여줘서 뭐 최소 뭐 4만 5천 원까지 내가 뭐 한 반 정도 반만 갖고 4만 5천 원에서 또 뭐 5만 원 또 신고가 남면은 또 50% 갖고 있으니까는 좋고, 또 조정을 받으면은 또 일부라도 현금을 확보했으니까 그래서 좀 안전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IT 섹터가 쉬고, 그죠? 친환경, 태양광이 강하게 올랐듯이 요 최근에 또 자동차가 쉬면서 리오프닝, 그죠?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항공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시작하죠. 하지만 저는 자동차, 뭐 기아, 현대차, 현대 오토에버 이러한 종목들 끝난 것이 아니라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리 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또 지수가 좀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롯데 관광개발을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확연하게 바닥권을 탈피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을 끌고 가고 좀 한번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 3일 조정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렇죠? 조정 활용을 해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지난주에 5G 통신 장비, 특히 이 RFHIC 주가 움직임이 크게 나왔죠. 지금 보면은 미국의 5G 보급이 크게 확대를 되고 있대. 작년에 5G 침투율이 16%에서 2026년 71%까지 확대가 된다 해서 향후 5년간 40%씩 5G 통신 쪽이 미국 시장에서 크게 확대가 된다. 거기에 따른 국내 업체들, 장비 업체들 수혜를 하죠. 특히 이 삼성전자가 이 버라이즌, 미국의 이 통신회사죠. 거기라든지 아니면 DC 네트워크 쪽으로 삼성전자가 납품이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의 통신회사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또 국내 장비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 특히 RFHIC죠. 올해 실적이 크게 턴 어라운드가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이 RFHIC 그리고 이 네페스, 그렇죠? 두 회사가 올해 실적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부분에서 이 RFHIC가 1분기에는 11억 적자였죠. 근데 2분기도 그렇게 실적은 크게 안 좋아져. 그러니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뭐 2분기도 한 10억대, 그렇죠? 한 19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올해 전체로는 200이 되면 하반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RFHIC도 통신 장비 바닥권에 있는 종목, 만약에 RFHIC가 지난주 한번 하루 크게 떴기 때문에 부담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5 통신 장비의 대장주로 할 수 있는 KMW 지금 완전히 바닥권이죠, 그렇죠?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지주사, 그렇죠? 지난주에 5G 통신 장비에서는 RFHIC가 크게 움직였듯이 LG 종목이 큰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재밌는 게 2020년 초에 한 40% 수준이었던 지주사의
순자산가치 할인율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60%, 그만큼 또 저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순자산 가치는 지수사의 영업가치에 상장, 비상장, 자회사 지분 가치를 모두 더한 것입니다.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수사는 거기에 할인율이 받는데 그동안에 한 40%인데 60%가 크게 지금 저평가다. 특히 LG그룹에서는 지난 5월 27일 날 이사회를 열고, 그렇죠? 5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이고 배당 한도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자, 다올투자증권에서 따르면은 LG의 올해 경상 순이익이 7,150억을 예상을 하면서요. 배당 수익죠. 크게 증가. 그러니까 올해 시가 배당률이 3,100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300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지주사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LG. 그렇죠?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리오프닝 종목, 특히 우리가 이제 롯데 관광 여행사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엔터주들도 공연 재개가 되면, 또 글로벌에서 재개가 되면 크게 수혜를 보겠죠. 근데 하이브 주가는 영 맥을 못 쳐요. 그러면 이제 BTS의 병력 특례 찬반 논란, 그리고 또 이번 달에 한 86만 주 물량이 의무 보유가 해제가 되면서 또 시장에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감 때문이죠. 자, 먼저 병력 특례를 보면요, 이번 달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결정이 나야 될까, 군대를 가게 되든지 아니면은 면제가 되든지. 왜냐하면은 지금 병력 특례 개정안법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죠? 국방위에 그것이 통과가 이번 달 안에 돼야지. 왜냐하면 지금 BTS 멤버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친구가, 그죠? 금년 말까지 병력을 연기를 해놨어요. 올해 이 개정안이 안 되면은 내년에는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병력 특례법이 통과가 돼도 이 시행령이 시행될 때까지 유예 기간이 한 6개월, 보통 6개월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이면은 이번 달 안에 통과가 돼야지 6개월 시행을 거쳐서, 그렇죠? 올해 안에 이 BTS 멤버 진일 거예요. 아마 진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이번 달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나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 아마 주가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또 86만 주 의무 보유가 해제가 되는데 그 의무 보유 기간이 6월 29일까지예요. 아직 뭐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이때 유상증자인데 발행 가격이 21만 원이라 하죠. 현재가하고 차이가 안 나요. 그런 부분에서 시중에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해서 이 의무 보유가 해제된 86만 주의 물량 부담은, 그렇죠? 주가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지 않나,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좀 긍정적인 것은 BTS가 10일 신규 앨범이 공개가 되면서 활동이 재개되죠. 또 8, 9월에 해외 투어가 아마 진행된 예정이고 조만간에 발표될 거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와요. 자, 그러면서 매출 기여도 이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세븐티가 요번에 글로벌 투어를 확정해서 발표를 했죠. 총 20회 올해 공연을 한다. 아마 BTS도 아마 조만간에 발표하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아까 말한 대로 공연 재개에 따른 수혜 전망,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6월 달에 어떠한 식인지 하이브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NK맥스, 그렇죠? 상당히 6월 5일인가 아마, 그러니까는 연휴 끝나고 하면은 시장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끼칠 텐데요. 미국 임상종약학회, 그러니까 아스코에서 업데이트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거 전에 지금 총 4건이 발표되는데 2건 발표됐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변동성이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반응이 중요한데 일단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약간은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NK맥스가 이번에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됐죠.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예요. 그렇죠? 그래서 편입이 되는 다음날에 대차장, 지금은 이제 공매도를 시행 못하죠. 왜? 6월 10일서부터 편입이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6월 10일서부터 공매도가 나올 수 있어서 대차장고 큰데 최근에 대차장고 크게 늘었다가 하루 또 크게 감소하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인데 일단은
이 아스코에서의 업데이트 때 임상 결과가 좀 나오면은 좀 주가 변동성이 크다면 조금 갖고 있는 물량에 조금 2, 30% 정도는 좀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징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데 지금 시장 흐름인데 저는 오히려 항상 말씀드린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종목으로 끌고 가는 것이 낫고, 또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종목, 그리고 지금은 너무 길게 보는 종목보다는 좀 단기, 내 갖고 있는 전체 자금 중에 한 30% 정도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2, 3일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지만이 좀 시장에서 안정될 수 있다라뇨.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이브의 86만 주, 그죠? 의무부유인데 작년 2021년 6월 29일에 그죠? 공시한 내용이죠.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이고 작년 딱 6월 30일 상장했네요. 그죠? 발행가가 그죠? 21만 600, 800원. 그죠? 그리고 보통주 86만 주. 그 의무 보유 기간이 6월 29일.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 시간적 여유는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화려하게 지금은 조금 실적이라든지 그것이 조금 받침이 안 되는 그런 개별 종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조금씩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화려하게 나온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